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춘천시 협동조합 운동사 연구용역을 맡게 된 나비소셜컴퍼니의 김윤정 연구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춘천에서 협동조합과 관련된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과거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담길 수 있을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어렵기도 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충실하게 하고자 진행은 하였는데 다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중에 나누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운동사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대부분 이렇게도 기록이 없었나? 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타격, 소위 현타라고 하죠. 네.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도 그 사진 어디 갔더라? 그거 어디 갔더라? 그 서류가 분명히 눈앞에 든 선한데 남아있지 않은 경우 누구한테 있더라? 네, 이런 과정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되는데 하루하루를 사는 속에서는 그런 중요함들을 잊고 사는 것이 이렇게 일반적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업을 수행하게 된 사업 배경과 이제 목적입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 운동을 하셨던 그리고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어떤 협동체로서의 조직을 만들어 왔던 분들의 발자취, 탐색. 물론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그 많은 협동조합은 비교적 짧은 시간, 10년, 10년도 지금 길다고 보고요. 2000년대 이상 이게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 이전에 협동조합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어떤 협동조합들이 있었고 또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면 과거 일제시대 1919년 한국의 협동조합 운동사가 한 10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그 100년 사이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을까? 있기는 했을까? 궁금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을 함께 질문에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잘 마련할 수 있는 좀 아카이브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협동조합마다의 각각 시대적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좀 질적인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도시란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그 방향을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먼저 진행 과정에서는 이제 연구진과 협의기관에서 총 10회에 걸친 회의들을 진행을 하면서 갔고요.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좀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예전 신문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920년대나 30년대 이 정도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그런 초창기 신문들만 일정 부분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 지역의 신문들은 대부분 90년대 이상 이후가 지나가면서 좀 일부 남아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검색을 통해서 찾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이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쉽게 찾기 어려울 만한 기록 자료들을 신문 자료 중심으로 한 20건 이상 그리고 춘천에서 Y신협에서 30년사 기록 자료를 만들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여러 이제 내부적인 기록 자료들을 취합을 했고요. 각 협동조합 단위에서 사진 자료 한 100여 건 정도 이렇게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확인 작업이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오래된 협동조합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실패한 경험 속에서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개인과 기관을 통틀어서 한 20여 건의 인터뷰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구술을 통한 어떤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이제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것을 정확한 수치로 확인하는 작업들이 일정 부분
빈약할 수 있는 지점, 네, 이런 것들이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6월 2일 날 중간보고 및 간담회를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성과공유의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구성은 과거 파트, 이제 과거 시대에 있어서도 20년대부터 60년대 사이에 일제강점기와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한국전쟁을 포함해서 이제 전후에 좀 어려웠던 생활을 볼 수 있었던 곳과 그다음에 70년대에서 80년대 주로 한국에서 신협을 통해서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이고요. 90년대 이후로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어떤 협동조합들의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대별로 탐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춘천시의 협동조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협동조합의 이제 현 주소 다양한 조합들이 어떠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의 실태들을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지점들이 정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미래 파트에서는 협동조합의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문해 주시고 그 나누었던 간담회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에 대한 어떤 성찰 과제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네, 첫 번째 파트로 이제 과거사인데요. 그 아주 오래된 협동의 이야기들, 물론 이제 일제 시대를 통틀어서 그 이전 그리고 이후 우리에게는 이제 향약이라고 하는 어떤 협동체들의 약속, 그런 이제 약속이라던가 규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공동체의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리고 뭐 두레라던가 개라던가 그 이후에도 마을 단위의 어떤 다양한 상호부조의 움직임들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발했던 전통들이 일제시대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관리를 목적으로 관제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감독을 위한 그런 방식으로 좀 변형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소멸이 되기도 하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겪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제강점기를 지나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도 실제로 생활고와 그 맞물린 여러 가지 좀 움직임들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요하게 있었던 움직임들을 네, 몇몇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먼저 좀 재미있었던 자료는 도촌동약이라고 신부급 진해 1위에 전해지는 향약 고문서입니다.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이제 분량도 많고요. 추정되는 것으로는 한 400~5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 그 다양한 내용들 중에서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그냥 사진으로 보시기에는 오래됐고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다라고 보시지만, 실제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몇몇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근심과 재난을 당하면 서로 도와주는 일, 그러니까 화재를 당해서 다 타고 남은 것이 없을 때는 상하를 막론하고 각기 지붕을 이을 집판단, 석가래 한 개를 가지고 와서 도와준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시대의 어떤 화폐로 환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정도의 명확한 그 역할이라던가 상호부조의 규칙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마을 공동체의 축제, 경조사 이런 시기들의 아주 구체적인 조항들까지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는 주로 어떤 것으로 물물교환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 경조사를 챙기고 이제 협동의 움직임들을 마을 단위로 가져갔는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년대에서 60년대까지의 이제 신문 기록을 주로 탐색을 했는데요. 주요 이제 키워드들을 한번 구분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혁신, 자조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 그리고 관제형 협동조합과 공공지원에 대한 어떤 그 연결성들, 시대적 생활상, 인물, 이렇게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좀 혁신이라고 좀 키워드를 붙여보기는 했는데 1927년 조선일보 기사 중에 산업청년회라고 하는 기사가 제법 분량 있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선의 산업화를 위해서 청년들이 시도했던 움직임으로 축산부, 농작부, 재정부, 그리고 연구와 사업을 하고 청년 산업운동까지 겸하는 굉장히 통합적인 청년들의 운동성이 사업과 연결된 구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출범시켰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청년회가 시기적으로 1927년이다 보니까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뭔가 벌리고 싶지만 벌리지 못하고 감시가 심했던, 그리고 억압받았던 이런 것들을 이 청년들의 시도에 굉장히 힘을 싣고 또 관심을 가지면서 지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뉘앙스에서 읽히는 지점들이 좀 특이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했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청년들이 나서서 뭐라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열렬히 바라고 지지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읽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1926년에는 매일신보에 입승 제조기계 청년 발명가라고 하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 입승 제조기계는 가마니를 짜는 기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쌀을 생산하고도 가마니를 짜는 것들, 이런 것 자체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이 생활상이 좀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박창훈 씨라고 하는 이제 신남면에 계셨던 분이 입승 제조 기계를 만드는 방법들을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오고, 이것을 이제 기기로 발명하고 나서 생산 판매 조합까지 창립을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그런 부분들의 기록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자조와 연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자들끼리의 협동, 춘천 수육 판매자 조합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조합에 대한 것들이 일정 부분 활성화되었던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읍내 이제 유지들, 지역 유지들이 결합해서 이것을 사업을 좀 크게 확장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뭐 목탄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의 공동구매 형태의 가전제품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추적조사가 되기 어렵다 보니까 해석의 여지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사회적인 비판을 담은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관리인들이 조합을 관리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겨가는 것이 조합을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농협이 창설되고 나서도 실제로 이제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하기보다는 부정과 아니면은 정치화된 부분에 대해서 농민 조직들이 대대적으로 사회적 비판을 하고 나섰던 것들이 이 시기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서도 실제 이제 관주도형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유통이라던가 판매의 목적, 그리고 또 어떤 이제 수익금을 관리하거나 하는 것들의 특정한 목적들을 가지고 관제화시켰던 조합들의 좀 유형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자급자족을 통해서 채소조합이 원주, 삼척, 춘천에 생겼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식량 배급 통제조합 연합회가 설치되었고, 그리고 뭐 춘성군의 신북의 단위조합 농촌과 농민들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여기 이제 신북의 농협 단위조합인데, 이 사례에서는 농촌과 농민들이 지역으로 방문객들을 오게 해서 이제 그런 농촌에서의 어떤 축제라던가 아니면은 공동체 행사들을 하면서 즐겼던 그런 연대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경제적 불평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채무, 생활이 어려운데 고금리에 채무를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서민들,
대한 어려움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고, 이제 이 이면에는 일본인들이 이 안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잡으면서 실제적으로 조선인들의 삶이 더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좀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이제 인물로 황윤수 씨라던가 아니면은 독치가 백인배 씨가 협조조합을 조직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동을 추진하고 그리고 복지사업까지를 확장시켰던 이런 기록들까지도 다양하게 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전국의 첫 의료협동조합으로 춘천 신동면에서는 면민이 전체 다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설립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추진된 사후의 기록들은 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록을 이유로 해서 실제로 우리 기억 속에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을까 하는 것을 70년대, 80년대는 주로 신용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90년대 이후로는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먹거리나 농업,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라던가 실업 극복, 교육과 돌봄 이런 측면에서의 협동조합 운동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20여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게 되었고요. 신용협동조합이 전체적으로는 60년대부터 국내에서 신용협동조합의 여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신협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원주 신협이 66년에 창립이 되고 가깝게는 원주와 춘천 사이를 오가면서 가톨릭 농민회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가톨릭 교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신협에 대한 이제 영향을 받고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으로 연결되면서 서로 이제 지역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움직임들이 싹트게 된 지점들이 맥락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72년에 강원지구 평의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법이 바로 이어서 공포가 되고요. 원주 밝음 신협이 만들어지고 춘천에서도 드디어 72년에 지금은 이제 KT 춘천 신협이지만 그때는 전신국 신협이라고 전화국 신협이라고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국 신협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이제 신협들이 줄줄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있는 방곡 신협은 박명근님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춘천에 한 4개 정도의 천주교 공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소 중에서 아마 농촌 단위의 작은 공소다 보니까 천주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이제 신협 운동들이 있었다라고 추정은 되는데, 그 4곳 중에서도 확인된 것은 강촌의 방곡 신협. 이곳에서는 실제로 신협을 사업으로 하고 강원도 20번째 인가를 받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가톨릭 농민회와 연결해서 이제 확장을 시도하였으나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신협으로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신협들이 이제 가톨릭이나 아니면 기독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방식의 설립들을 계속 해오다가 거의 90년대 초반엔 전성기였고, 그리고 90년 후반에 IMF와 부실대출 이런 이제 어려움들을 통해서 대부분의 신협들이 대거 폐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을 해오면서 현재는 춘천에 4개의 신협들로 통폐합된 상황으로 연결되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90년대부터는 여기에 시장님 계셨지만 91년도에 10월에 봄내생협을 설립해서 97년까지 운영을 했던 봄내생협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95년 방주공동체를 시작으로 해서 춘천 두레생협과
이제 2009년 사전 모임부터 시작해서 11년에 매장을 내고 2011년 마찬가지로 춘천 I급 생협과 한살림들이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이제 생협 매장 운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들이 90년대 후반, 201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좀 대표적인 것들이 춘천 두레생협인데 연역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역 안에서 필요한 것들, 일자리와 관련된, 먹거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지역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협동조합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지점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사례이고요. 좀 흥미로웠던 것은 1996년 저희가 이제 자활기업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들의 그 맥락 속에서 96년 자활 시범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실업 그리고 자활 공동체로 갔던 것들이 춘천 안에서는 12개 시민단체 중심으로 실업 극복을 위한 춘천 시민운동 협의회 춘실협이라는 것이 구성이 되었고, 이제 이 춘실협을 구성해서 지역 전반에서 실업 극복을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세이만 건축사업단을 시작을 하게 되고, 주거환경 개선이랑 일용직 근로자 건설의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이후에 춘천 자활지원센터라던가 아니면 이후에 이제 세이만 건축사업단이 자활산업 그리고 그 후에 유안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돼가는 이제 이런 맥락의 사례를 함께 보았는데요. 초기에 이 자활사업 자체가 노동자 생산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 자체에 꿈을 꾸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실업을 위해서 협동조직체로 어떠한 움직임들을 만들어 왔었는가. 물론 지금 자활을 보는 그 맥락이 초기에 의도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 취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현재 파트에서는 2000년 후반에 교육과 돌봄,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 돌봄 공동체에 대한 사례로 사회적 협동조합 별빛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로 비영리 개인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농촌 유학을 하게 되고 교육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지금은 노인 돌봄인 우리마을 119까지 해서 대상이 확장되는 그런 돌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봄내 살림을 통해서 춘천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단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했던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도 꼭 협동조합이 아니어도 다양한 협동 조직체로 지역 안에서의 어떤 협동기금을 만드는 묻지마 종잣돈이라던가 아니면은 춘천 지역의 물품들을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던 봄내가 잘한다. 이런 움직임들도 각각의 이 맥락 속에서 연계된 춘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자생적인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의 생각들을 가져야 할까라고 했을 때 나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되고 우리가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사회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이런 순환적인 구조를 함께 좀 그 공동으로 유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협동조합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먹고 사는 것과 일자리, 주거 이런 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해결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사업적 성과가 아니어도 다양하게 연결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회의 욕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열려있는 협동조합들을 상상하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협동이나 이런 것이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되고 생활화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현재 파트는 지금 협동조합 운영이 현황에 대한 것인데 이 현황에 대한 것은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이미 이제 실태조사를 21년 상반기에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살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를 좀 꿰뚫는 지점은 협동조합의 지속 운영을 위한 기반이 다각화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공공영역에 대한 사업 수행이 증가되기도 하고 또 요구되는 지점을 반영해서 민간협력 방안의 그런 구조들을 만들고 그 자원들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많이 확장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지점들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운영 현황이라던가 애로사항에 대한 것을 감안했을 때는 사회적 금융이라던가 지역자 산화 등의 자원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신협, 협동조합, 지자체 간의 지역순환 경제 활성화 구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함께 그리는 그림들을 협의해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의 관계 가치가 조합원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맞물려서 함께 움직여야 된다. 가치만 중요시하거나 사업만 중요시하거나 하는 기울어진 형태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함께 운영시킬 수 있는 그런 두 바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살피면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협에서는 사회적 기업들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농업조직에서는 실질적으로 농민조합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후계자 양성에 대한 시급성이 굉장히 크게 강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이런 협동의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클 수 있는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지역 대학과 함께 만들 수 있는 이런 커뮤니티 베이스 러닝과 같은 그런 일상의 교육이 그 협동을 통해서 경험으로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과거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까지를 다 정리를 해보면 협동의 가치와 지향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누군가가 맡아서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두가 함께 이 생태계 조성 노력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이고요. 일상의 피로가 해결되는 것이 협동조합을 유지시키는데 그거 공동의 필요에 대해서는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조들이 필요하다. 공공성의 확장, 이 공공성이 확장된다는 것은 결국 공동체를 그만큼 더 강화시켰을 때 이 공공성이 점점 더 커질 수 있겠죠. 또한 다양한 필요와 존중, 이전과는 달라질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것들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 그리고 조합원을 확대하는 것이 어느 조합에서나 또 이제 필요한 지점일 텐데요. 건강한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향성을 명확히 한다면 이 조합원 확대로도 연결되고 많은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선순환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사라고 하는 좀 다소 거칠기도 하고요. 주먹구구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앞으로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반들을 어떻게 마련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역의 경험, 실패의 경험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서로에 대한 살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아무리 성공한 사례라도 지역성이 고려된 그런 협동조합에 대한 발견과 성장이 조망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공동체에 이정표를 두고 그 안에서 서로 색깔을 갖추어 가면서 자유롭게 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도시라는 것은 결국 협동하는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협동조합들의 성장을 꾸준히 지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춘천 협동조합 운동사는 9월에 발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제가 꼭 기억하고 책을 직접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까지 이 자리 지킨 우리 대단한 우리들 격려하면서 박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모델 발굴의 결과 보고서는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보실 수 있고요. 이상으로 2021년 춘천 협동조합의 날 기념 브라보 협동 라이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는 길 모두 안전히 돌아가시고 오늘 행사를 진행해 준 우리 협동조합 오석조 대표님과 조합원들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